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약 폭탄이 3년 뒤에는 좀 터질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죠. 이 중에서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이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시하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서 총 250만 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250만 호를 짓겠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난리 나지 않겠어요. 또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요, 불평등 해소를 일본 공약으로 두고 여기에 주거 불평등을 제1순위로 제시하여 임기 중에 공공임대 100만 호 등에서 총 280만 호를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아까는 250만 호였죠. 지금은 280만 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급밖에 없다. 주택을 공급을 해주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수요는 일정하고 공급이 증가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뭐 당연한 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 해소 1번으로 해서 부동산의 양극화 형상, 이러한 부분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주거 불평등부터 먼저 찾겠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280만 원의 주택 공급을 해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아마 250만 호가 완공이 되면 타격이 있는데 이거는 280만 호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박용진 의원은 특이하게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이렇게 지금처럼 막 규제라고 있는 이 와중에 박 의원은 특이하죠.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게 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시키겠다. 또한 현재 집값이나 전세금 상승 원인이 집을 팔겠다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무서워서 팔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20억 됐어. 와, 나 10억이나 벌었어. 기쁨이죠. 기쁨인데 내가 다주택자야. 양도소득세를 8억 몇천만 원 내야 돼. 실제적으로 내가 가지는 거는 나 10억이나 버는데 실제 가지는 돈은 1억대밖에 안 돼. 그러니 충격이죠.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물이 잠기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매물이 안 나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데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지를 않아. 그러하니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김포공항 부지에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요, 토지 공개념 3법 부활인데요. 이것도 무서운 단어가 나오죠. 토지 공개념. 정말 각오를 놓고 보면 토지 공개념을 이로 인해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땅값을 잡겠다라는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택지 소유 상한법,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개발이익 환수법,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거고,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유휴 토지에 가산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균형 발전과 청년 주거 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도록 하는 목적세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공항 이전 등 총 7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또 서울공항이 나왔네. 앞서는 김포공항이 나오고 이제는 서울공항 이전. 이러한 서울공항 이전 이야기도 20년 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20년 전에도 집값이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 서울공항을 이전해서 그 주변에 뭐를 하겠다? 아파트, 주택 공급을 짓겠다는 거죠. 서울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고도 제한이 풀리지 않습니까? 고도 제한이 풀리면 위로 쭉쭉 올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7만 호 정도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요, 지방 분권 가속화로 투기를 차단하겠다.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그러한 부동산 공약을 내세운 것 같아요. 지방 분권 가속화로 투기 차단.
따라서 수도권 과밀 억제 요런 부분을 지방 분권으로 이제 과속화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2000년도 초반을 놓고 보시죠. 노무현 정부 때죠. 그때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그렇죠.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신흥중 수도 세종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시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죠.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주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주택 마련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이러한 정책은 굉장히 좀 좋은 정책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요, 토지 공개념 기반해서 지대 개혁을 추진하겠다. 또한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 좀 세죠? 토지 공개념 3법만 하더라도 센데, 지대 개혁까지 추진하겠다. 또한 토지에 관련된 불로소득을 근본 차단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 불로소득이라 해서 토지니까 그냥 시골에 있는 농지, 전답, 임야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토지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에 뭐가 있습니까?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의 건물 면적은 40평인데 그래도 토지 부분에 대한 대지권의 지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3평, 4평짜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땅 위에 아파트가 지어진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도 아파트의 대지권의 비율, 이런 대지도 토지 속에 포함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토지, 모든 토지에 대한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현재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약 0.16%라면 이를 0.5%까지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현재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0.5%야. 10억 곱하기 0.5% 하게 되면 1년에 500만 원 돈이죠. 한 달에 40몇만 원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고 내가 현재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돈을 보유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금을 거둔다면 또 이처럼 세금을 거두겠다는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죠? 집값을 잡는 효과는 분명히 발휘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자들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 포인트는 역시 주택 공급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주택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도 경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한 부동산 공약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이 또한 주택 공급의 무게 중심을 두 곳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드리면 기본주택이니 토지 공개념이니 지대 개혁이니 균형 선장이니 부동산 세제 강화니 완화니 다 좋아요. 이러한 꿈과 희망 또 위대하고 장대한 정책들 부동산 정책들 좋아요. 하지만 이처럼 광범위하고 장대하고 위대한 부동산 정책보다는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속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집다운 집을 공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집다운 집을 싸고 저렴하게 공급해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최소한으로 무엇보다도 더 이상 집값 상승이 안 되고 더 이상 전세금 상승이 안 되게끔 막아달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바람이지 않을까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차기 대통령은요, 어찌되었든 주택 공급에 힘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3년 정도 지나면 주택 공급의 성과가 일어난다면 여기에 현재 정부의 205만 호 건설, 물론 계획은 205만 호이지만 시행착오나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과 대선 후보자들의 주택 공급 정책들이 실현이 된다면, 실제 이루어진다면 제가 보는 점은 그렇죠. 딱 3년 뒤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